69페이지 보겠습니다. 입체 반지. 자, 먼저 잠깐 용어적인 설명했고요. 자, 토지 소유자 물론 건축물 포함돼요. 토지 소유자. 누구한테 뭐 하면은 신청. 이거 신청하는 것이지 무슨 뭐 동의 받거나 뭐 인가 받거나 허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봐요. 기억. 시행자는 자 4번 입체한지 기억. 시행자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입체한지 내용이죠. 이것도 잘 보세요. 밑에. 니은 입체 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 권리가액이 만약에 앞으로 신청 이후에 앞으로 받을 건축물의 일부 있죠.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의 70% 이하이다. 내가 받는 것이 1억이라면 지금 나의 현재 가격은 7천만 원 이하다 그 말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한 경우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신청되는 것에서 뭡니까? 제외할 수 있다. 너무나 작은 돈 가지고 너무 큰 걸 바란다 그 말이죠. 그래서 70% 이하는 안 된다. 다만 한 명 됩니다. 주택인 경우입니다. 종전에 환지전 토지에 뭐라고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 같은 경우는 권리가에 관계없이 그죠? 그것만 신청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닌 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제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럴 때 디귿 보세요. 시행자는 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 물론 건축물 포함되는 겁니다. 뭐하고요? 통지하고 일간 신문을 뭐 한다고요? 공고한다. 그래서 결국은 신청 받아서 시행자가 뭐 한다고요? 그 내용을 통지하고 뭐 한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공고한다. 통지가 1번, 두 번째 공고인데, 그런데 자, 통지받은 소유자는 우리가 정비법상은 분양 신청이지만 입체 반지를 받기 위해서는 또 뭐 하는 잘 보세요. 여기 통지한 날부터 30에서 60일 사이에 뭡니까? 이게 바로 입체 반지 신청 기간입니다. 이것이 정비법상 다음 주부터 할 분양 신청 기간과 똑같아요. 얘는 거죠? 예. 얘는 나가 밖에서 신청이고 신청 기간은 뭐라고요? 통지한 날로부터 얼마요? 30에서 60일입니다. 60일이고 플러스 연장 20일 있어요. 이것이 입체 반지 신청 기간입니다. 정비법상 분양 신청 기간과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할 때 그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면 어차피 할 거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109페이지) 해봐요. 109페이지 거기 보시면 1번 분양 공고 통지 공고고요. 상관 2번 분양 신청 나오죠. 그죠? 예, 1번 똑같이 그죠? 예. 요것도 통지부터 30, 60이고 연장 20일이에요. 요건 바로 우리는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를 봐요. 통지하고 공고한다. 그런데 통지한 날부터 30, 60일 공고한 날, 이 공고한 날이 아닙니다. 통지한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통삼육 03 아닙니다. 통 공고일부터 이렇게 하면 다 틀려요. 통지한 날부터 30에서 60 통삼육
362, 362. 다 같이 369 게임 알죠? 그죠? 다 같이 시작! 통36, 통36, 362, 362. 다시 한번 시작! 통36, 통36, 362, 362. 짐이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시작! 통36, 통36, 362, 362. 아유, 쪽팔려. 이렇게 해도. 그래서 여러분, 369 게임이 여기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통36, 통36, 362, 362. 자, 이렇게 해서 디귿이 바로 통지공고고 리을이 바로 뭐라고요? 통36, 362. 왜냐? 통지한 날 중요하고요. 그때 20일을 30일로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362, 362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362. 그 다음에 미음. 시행자는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하라. 당연한 말씀.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적용치 아니한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법상 환지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는 여기서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주택법은 주택법대로 하고 나는 개발법대로 하겠다 그 말이죠. 비읍 1주택 공급. 가가 뭐냐? 저를 보세요. 쉬워요. 한 명이 내가 여러 개 갖고 있어요. 하나. 나는 뭐냐? 공유. 그죠? 공유. 그래서 토지들 여러 개 갖고 있다. 하나. 건물 여러 개 있다. 하나. 공유 하나. 그러니까 가하고 나 무조건 1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히읗.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줍니다. 어떤 경우냐? 가나다. 첫 번째,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위치하는 하면 하나야 무조건. 아시겠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법률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면 서울, 경기, 인천이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지방은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본에 보면은 가장 개발이 된 서울 중심지,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인천 중심지, 과밀 억제권역. 요거보다 좀 밖에 있는 게 뭐냐? 좀 개발이 좀 덜 된 지역,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아시겠죠?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아예 개발이 안 된 땅, 개발하지 마! 보전관리권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전관리권역, 그 다음에가 성장관리권역, 마지막으로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중심가인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때는 다 주겠다 그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과밀 억제권역이면 무조건 1주택만 공급을 한다 그 말이죠. 나 근로자 숙소, 기숙소 다 줍니다. 다 줘. 이거는 뭐 투기 목적도 아니잖아요.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다 공공시행자는 무조건 다 가지고 하겠죠. 특히 가하고 나, 가나 중에서도 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형 환지 대상,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에서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 포함해서 채비지로 정하거나 어차피 시행되거니까 정하거나 아니면은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즉 일반 분양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일반 분양 할 수 있다. 팔고 남은 거니까요. 5번 보류지 채비지 나오죠. 기업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뭘로?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뭘로? 채비지로 정하여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경비로 쓰든 아니면 팔아서 수익 남기든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특도 시군구는 공공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비지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그냥 여기다가 집단적으로 그냥 아파트 짓자. 아시겠죠?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해서 너는 채비지 너는 네 땅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환지 지정 등의 제한. 1번 시행령은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공람 절차. 들어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공람 절차. 두 번째 공청회 절차. 요겁니다. 두 개. 요거를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줄 거예요. 공고한 날 줄 거 봐요. 공고한 날. 그 다음에 그날 말고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다 하면 따로 정하는 날 줄 거예요. 따로 정하는 날. 얘가 뭐요? 얘가 바로 기준일. 그 공고한 날이 기준일. 따로 했다면은 그 따로 정한 날이 기준일입니다. 요 기준일 다음 날부터 밑에 보세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봐요. 기존보다 증가한 경우입니다. 너 기존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두 개 생겼네? 그러면 증가한 부분을 그냥 뭐랍니까? 돈 주고 그냥 내보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제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공고한 날 기준, 따로 정한 날 그 기준으로 그 전에 증가했을 경우는 인정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증가시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자, 기억 보세요.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됐습니다. 언제? 기준을 다음 날 이후에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땅 못 받아, 환지 못 받아, 그냥 청산금 내지는 아예 제한시킬 거야. 이렇게 하지 마.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통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존보다 증가. 기존보다 증가. 끝. 됐습니다. 증가하지 않는 표현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봐요. 니은. 단독 다국에서 다세대로 단독에서 공동 증가한 거잖아요. 저를 봐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요. 단독에서 다가구로 X. 단독 다가구는 하나에서 하나니까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증가하지 않은 거는 해당하지 않아요. 증가한 것만. 기억도 증가, 니은도 증가, 디귿도 볼 거 없잖아요. 각각 분리했다. 분리하는 순간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분리, 증가. 그 다음에 리얼은 말이 소유자가 증가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정비법은 또 나와요. 그때 가서 또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체크합시다. 정비법에 여러분들 113페이지 봐요. 113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9번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이것도 기준일. 물론 이제 법 다르니까 내용은 살짝 다르겠죠. 주어진 기준일은. 그러니까 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있었던 날이 기준일. 따로 정했다면 그날이 기준일. 다음 날부터 넘겨보세요. 똑같잖아 내용이. 기억. 그죠? 무조건 증가잖아요. 기억도 분할 증가. 니은 단독 다섯의 증가. 디귿도 그죠? 분리했으니까 증가. 리얼 증가. 똑같은 내용이죠. 예. 요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요것이 정비법에서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개발법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나와든 내용은 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옵니다. 70페이지. 자, 맨 밑에 2번. 기준일을 따로 정했다면 따로 정한 사실을 그 지역 주민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고시함으로써 공고한 날이 아니라 따로 정했다. 그러면 따로 정한 그날은 이날이야 라고 고시함으로써 알려주라는 얘기죠. 4번 조성된 토지 등의 평가 봅니다. 토지평가. 시행령은 조성토지 등의 기준을 평가하고자 할 때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라. 우리가 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전에 뭐 하라고요? 평가해라. 요약집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똑바로 해놓은 겁니다. 하여튼 뉘앙스가 지문이 평가가 먼저고 심의가 나중이에요. 심의가 먼저라고 하는 내용은 무조건 틀리겠죠. 평가가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가, 심의. 그래서 이거 헷갈려요. 저를 딱 3번만 따라하면 맞춥니다. 따라할래요? 정말 딱 3번만. 평가, 심의, 심입니다. 다 같이 평심, 병신. 다 외웠죠? 끝. 2번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나오죠? 협의회 심의 거치는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바로 필요한 사항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합니다. 5번 토지 부담률 계산 문제는 다음에 할지라도 일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부담률, 즉 토지 부담률을 산정합니다. 토지 부담률 산정은 지정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한다. 시행자 동그라미 하세요. 지정권자 X. 2번 평균 토지 부담률 50%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50%만 하죠. 50%를 초과할 수 없고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평균 토지 부담률의 계산 방식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계산 외워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4번 읽어주시고요. 5번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요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이것이 바꿔냅니다. 지자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틀립니다. 당연히 누가 부담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왜 그럴까요? 간보일 적용해서 토지 소유자 땅을 빼앗아간 그 땅으로 도로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부지 부담한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부담했죠. 다만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그 말이죠. 6번 환지계획의 인가 1번 나오네. 여기 비행정청 나오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해서 누구? 특도시군구, 지정권자 아닙니다. 특도시군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도 인가받아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습니다. 그 인가받지 않는 경미한 게 뭐냐? 4가지 많이 있는데요. 4개만 알자. 4개예요. 1번 종전 토지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 그러니까 큰 틀에 변해먹고 환지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인가받지 않습니다. 환지 명세 변경. 2번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그러니까 동의받지 않으면 문제 있는데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것. 이거는 경미하다 본 겁니다.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 변경. 3번 이미 측량한 지적 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환지 계획을 변경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걸 하는 것 뿐입니다. 인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로 지정된 토지 건축물을 땅으로 안 받고 난 땅 안 받고 돈 줘라고 청산금으로 바꿀 때는요, 그때는 인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4 까만 것들 있죠. 요것도 이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 절차, 기억년 디귿. 자, 저를 봐요.
요겁니다. 그만큼 여기 환지 계획 작성에서 인가 받는 요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번 인가 떨어지면 이제 거의 못 바꿔요. 그죠? 예. 그러니까 먼저 여기 인가 받기 전에 환지 계획 작성에서 일단은 소유자에게 통지해요. 한 봐라 얘기죠. 통지합니다. 통지해요. 통지하면은 그 내용을 열어보겠죠. 공람 얼마 이상 공람하고요. 열어보니까 야, 내 땅 위치가 좋았는데 받는 위치가 뭐 좋네 나쁘네 하는 말 많을 겁니다. 일단 의견 내라 그 얘기예요. 의견 제출. 언제? 공람기간 내에. 그러면 인가권자가 그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보해 줍니다. 얼마 내에? 60일 내에.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서, 그죠? 요 과정을 거쳐서 인가받는다. 그만큼 인가받는 절차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통지해서 공람하고 의견 받고, 그러면 인가권자가 네가 낸 내용에 의견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타당하면 반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통보해주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인가도장 꽝꽝꽝 찍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공사에 착수한다 그 얘기죠. 자, 넘깁니다. 쌍가로 7번인데 환지 예정지가 나오죠. 저를 봐요. 먼저 내가 설명을 좀 다 하고 갈게요. 그러면 어차피 다 한꺼번에 할 거니까. 먼저 공사 착수하게 되면 이제 공사 완료가 되겠죠. 이럴 때 준공 검사권자가 바로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되겠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자, 준공검사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받고, 그죠? 받고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환지 처분하겠다고 뭐 하면 됩니까? 공고하고 처분하면 돼요. 그리고 자, 준공검사를 지정권자가 해주면은 공사 완료 공고도 누가 한다고요? 자,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준공검사 받은 시행자는 60일 이내에 환지를 처분시켜야 된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를 완료한 자가 만약에 지정권자라면 본인한테 준공검사 안 받겠죠. 이럴 때는 바로 이래 가겠죠. 이렇게 만약에 시행자가 지정권자라면,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할 때는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완료 공고한다. 이때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얼마 이내에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60일 내에 환지를 처분시킵니다. 내에. 그러니까 이때는 지정권자일 때 얘기고, 지정권자가 아닐 때는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60일이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준공검사가 없는 거니까 공사 완료 공고하고 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뭐라고요? 환지를 처분시키는데, 환지 처분하겠다고 일단은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고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요거 두 개. 자, 이럴 때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공고하면, 잘 봐요. 공고하면 이때부터 여기가 지금 60일이 많이 나오죠. 60일 내에 첫 번째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죠. 그죠? 자, 옛날에 쓰던 땅이
네가 지금 받는 땅을 비교해 보니까 임대 보니까 안 돼. 지금 월세 더 올려. 가령 돈 더 내놔. 임대료 증. 세입자는 좀 깎아줘라. 감. 그러니까 서로 60일 이내에 뭐 한다고요?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올려달라기만 한다면 임차인은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깎아달라고 했는데 안 깎아주면 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 못하지 뭐 하면서 여기서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본인이 권리까지 포기함으로써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권리 포기, 그 다음에 계약 해지, 특히 여기 많겠죠. 이것도 얼마 이내에 또 60일 이내에 1번이든 60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권리 포기와 계약 해지로 인해서 만약에 손실을 보는 게 있다면은 말로 할게요. 책에 있는 거니까. 임대인 너 때문이야. 보상해줘. 하면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래서 오히려 임차인은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가 있고요. 시행자가 합당하다면 해주겠죠.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이럴 때 시행자는 나중에 임대인한테 구상권 행사합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 책에 나와요. 이것이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한다. 하나 더.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한 날로부터 들어보세요. 공고하면 그 다음날 소유권 넘어갑니다. 권리가 벌써 변동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가 안 됐다면 처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공고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14일 내에 등기를 하면 되거든요. 내 건 맞지만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환지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14일 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순서가 첫 번째 1번 먼저 등기소에 먼저 통지하고 등기할 것이 통지만 한 다음에 순서가 이래요. 두 번째 신청 또는 촉탁 방법을 한다. 행정청은 촉탁이고요. 비행정청은 신청하겠죠. 그리고 요 등기할 때 요 기간 내에는 다른 등기, 타 등기를 일절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몰라. 있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는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냐, 이제 원칙적으로 사업이 그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순차적으로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될 때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한 반정 됐습니다. 일본 막 토목 공사하고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기가 막 나오네. 자기 몇 개 안 넣으면 그냥 해요. 그냥 대한민국 땅은요 어딜 파도 다 나와. 파도 계속 나오네.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땅 일이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잘 되어 있어. 이렇게 여기에서 공사하다가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기가 전화온 겁니다. 신고했습니다. 사무소인데요. 짧게 1년, 많게 2년 동안 나와서 뭐 합니까? 붓질. 욕한단 말이죠. 사무소에서 못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정리가 된 요 땅, 방치하면 풀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이왕이면 정리가 된 요 땅들을 아직까지 소유권은, 출발점 여기입니다, 여기. 소유권은 주지 못할지언정 미리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 얘기죠. 아시겠죠? 이게 뭐냐? 앞으로 환지로 받을 예정된 땅이다. 이게 뭡니까? 환지 예정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환지 예정지.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처음부터 지정될 거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는 의무적이다, 이무적이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시점이 어디냐?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왜? 다음날 소유권 넘어가기 때문에 있죠. 요 기간이죠. 요때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환지 예정지. 의무적, 이무적입니다. 이렇게 환지 예정지로 일단 지정이 되면, 아니면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이걸 통지하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너가 사용할 위치가 어디고,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만큼이고, 세 번째, 언제부터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효력 발생 시기를 통지해줘요. 오늘부로 지정되었지만 사용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라. 효력 발생일이 다음 주 월요일에 되는 겁니다.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날이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 아니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요 날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이다. 하지만 만약에 저를 보세요. 좀 전에 여기 좀 작아서 지웠는데, 잘 보세요. 사용해라.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뭔가 좀 자재가 쌓여져 있고, 뭔가 장애가 될 물건이죠. 장애가 될 물건도 있을 때는 이걸 또 치우는데 시간 걸린다 라고 하면은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날짜를 따로 정해주면 그 따로 정한 날부터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쵸? 얘기하겠죠. 그죠? 어쨌든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할 때까지 사용하고 수익만 가능해요. 처분은 돼야 안 돼요. 처분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되고, 여기 효력 발생일을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사용, 수익, 개시일. 따로 정했을 때는 이날 되겠죠? 되고,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도 아울러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똑같이 해도 60일 내에 요거 똑같아요. 똑같이 임대료 첫 번째,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60일 내에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60일 내에.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승인은 환지 예정지로 앞으로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를 A라 그러고 나중에 받을 사람을 B로 한다면은 B가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B가. 그러니까 A는 B가 사용승인 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요. 잘 봐요. 이런 경우입니다. 땅이 만약에 이만큼, 내 땅이, 자, 이만큼이었어요. 원래 A가. 노란 거 A 땅. 근데 A 땅이 이만큼이었는데, 이 사람이 간보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 간보를 적용해서 내가 받아서 사용할 땅은 예를 들어 이만큼이야. 예를 들어 이만큼. 전체 A지만 실제 A가 받는 땅은 이 땅이야. 그럼 A는 들어가서 여기만 사용해야 돼. 그럼 만약에 요 땅은 빨간 거 B가 들어와. 원래 누구 옛날 거라면 A 거였는데 환지 예정지로 들어온 사람은 B야. 그죠? 그러면 A는 여기 사용수익은 A가 하는 거야, B가 하는 거야? B가. 여기는 A가 하겠지만 여기는 뭡니까? B가 들어와서 사용수익 할 때 A는 종전 사람은 사용수익 할 수 없을 뿐더러 B가
사용수익할 때 방해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A는 옛날 사람, B는 들어올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용수익은 바로 B요, B. 여기로 말하면 B. B. 자, 그럼부터 시행자가 가만 안 있어. 시행자 뭡니까? 채비지. 뭔 비지? 채비지. 뭔 비지? 채비지. 채비지는요, 사용수익은 당연한 것이고 뭐까지는요, 처분이 가능해요. 오로지 여기 채비지는 처분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자, 저를 봐요. 현재 위치가 언제입니까? 현재 아직까지 요 공사 착수 있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공사 완료 전 얘기입니다. 자, 저를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채비지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의 시행자가 일정 부분 토지를 팝니다. 여러분이 살려 그래요. 얼마 부르니까 3억이래. 3억 괜찮네? 했을 때 내 3억은 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시행자가 만약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은 지금 내가 받지만 등기는 내가 바로 못 해줘. 앞으로 2, 3년 뒤에 사업 다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소유권 넘겨줄게 라고 한다면은 사 안 사? 안 사지. 돈은 나갔는데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몇 년 뒤에 해줘? 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은 다 안 됐지만 도면은 나와 있을 거야. 도면 보고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등기를. 그래서 얘는 뭐냐, 그 순간,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해줘야 됩니다. 마친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안 됐다면 무조건 소유권 언제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다음 날. 근데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얘가 원칙이라면 얘가 예외. 그래서 환지 예정지라는 말 나오면은 이때가 아닙니다. 잘 틀립니다. 이거요. 조심하세요. 요것이 바로 이제 환지 예정지일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책을 보겠습니다. 7번 환지 예정지. 1번 지정, 기억.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이다. 할 수 있다. 니은 만약에 종전 토지에 누가 있다면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그들도 아울러 지정해라. 당연한 말씀. 그러니까 임대인감 청구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정해라. 디귿 환지 예정지의 위치가 어디고 면적이 얼만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언제부터 사용하라. 반드시 알려라. 통지해라. 그 얘기고요. 2번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기억 종전 옛날 옛날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언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요거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가 아닙니다.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런데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행할 수가 없다. 왜? 여기 토지 왜? 바로 B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B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있어서 장애 동그라미 장애 이겠죠.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다면 사용수익을 뭐라고요? 사용수익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의 옛날 종전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으며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가 없다 그랬죠. 리을 시행령은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었다면 밑에 뭐라고요?
사용수익은 당연한 것이고 뭐까지? 처분. 그래서 채비지만 처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채비지, 처분, 채비지, 처분. 3번 임차권자 등의 보호조치 요겁니다. 기업과 니은 요거 60일 이내에 임대료 증감 청구.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부터죠. 그죠? 똑같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 그죠? 손실보상은 시행자에게 나중 시행자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 말이죠. 4번 사용수익 정지 기업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됐다. 들어보세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다. 땅이 있는데 환지로 안 정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돈으로 받는다 그 말이죠. 돈 받는다. 청산금. 그러니까 땅 대신에 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으로 받았든지 아니면 받게 되므로 그 말이죠.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어쨌든 돈 받았지 않느냐. 아니면 너 돈 받을 거 아니냐. 그냥 나가라 그냥. 그 얘기죠. 이럴 때 최소한대로 이사갈 수 있는 시간은 줘라. 보통 한 달은 주라. 그래서 30일 이상입니다. 사용수익을 정지하려면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은 도란 얘기죠. 이사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줘라. 그런데 저를 봅니다. 여기 누구나 다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일본 난 안 할래.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서로 뭡니까?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치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땅들은 그냥 시행자가 관리한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그죠? 5번. 사용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시행자가 관리한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